에게해에 자리한 로도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고대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곳인데요. 그 중심에 있던 린도스는 자연스레 부강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아크로폴리스는 옛 신화의 한 자락을 떠올리게 하죠. 이야, 바위에 거대한 배를 조각해놨네요. 3단 노선입니다. 고대 세계의 지중해와 에게해를 지배했던 최강의 전함. 페르시아 제국을 굴복시키고 아테네를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세웠던 배입니다. 우와, 성체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리고 로마 시대 때의 유적도 남아있네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로마 제국, 성 요한 기사단, 오스만 제국이 천연 요새로 이용해 왔었죠. 이 바다, 지금 이 로도스 섬을 거쳐서 앞으로 가면 그 신화적인 땅들이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이집트가 나오는 거죠. 정말로 고대 세계로부터 이 섬은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섬은 비잔틴 제국 시대에 여러 차례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로도스 섬은 비잔틴 제국이 망해가고 있던 1309년에 성 요한 기사단에게 점령됩니다. 이후 로도스 기사단이라 불리던 이들은 섬을 독립된 국가처럼 통치하면서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섬에 견고한 성벽을 쌓고 기존의 도시를 유럽의 중세풍으로 탈바꿈시키며 중세 말기의 동지중의 전역으로 영향력을 뻗쳐갔죠. 로도스의 중세 도시는 4km에 달하는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성벽 중에 하나입니다. 와, 엄청나게 육중한 문을 통과해서 로도스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중세의 성문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당시 도시는 고전적 양식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 북쪽에는 어퍼타운, 남서쪽에는 로어타운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생활하던 도시와 떨어져 있던 높은 지역 마을은 대부분 성 요한 기사단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죠. 거리가 정말 독특하죠? 이렇게 중세의 거리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거리야말로 로도스가 200여 년에 걸쳐서 이 성 요한 기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길 이름 자체가 기사의 길입니다. 기사단은 텅이라고 하는 7개의 언어로 구분이 되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등으로 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살았던 거죠. 그 숙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구호단으로 활동하던 성 요한 기사단은 제1차 십자군 원정에서 기독교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군사적인 기사단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요한 종교 기사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듭되는 십자군 원정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1291년엔 그들의 마지막 근거지인 아크레도 넘어가게 되자 기사단은 키프로스 왕국으로 피난합니다. 그리고 1309년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로도스 섬으로 본거지를 옮깁니다.
이들은 구호 기사단, 성 요한 기사단, 로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등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많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1412년 템플 기사단이 해체된 후에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기사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을 짓고 구호 활동을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인데요. 지금 이 공간이 이 건물, 고고학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의 핵심적인 곳입니다. 중세 때 이곳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중에서도 일반 환자들을 위한 병실로 사용됐던 곳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1열, 왼쪽으로 1열 해서 최대 200명 가까이도 수용할 수 있었던 당시로서는 정말로 대규모의 병원이었습니다. 이 요한 기사단의 이름이 사실은 호스피탈러라고 해서 구호 기사단의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사인 동시에 기사인 동시에 의료시설을 갖춘 의사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곳에선 주로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부상자들을 수용하고 돌봤습니다. 특별히 위생을 위해 환자들에게는 개별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병원에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구호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창고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시트와 담요 등도 일주일에 3번씩은 교체해 주었답니다. 이야, 그래도 규모가 제법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환자들이 입을 옷이라든지 침대 시트라든지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겠죠.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었던 기사단의 병원. 유럽 병원 역사에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실 중세라는 게 문명의 시스템이 발달했던 시기는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 때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낙후됐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성 요한 기사단이 운영하던 이 정도의 병원 시설은 당대 뭐 거의 최고 수준이죠. 어찌 보면 유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병원으로 쓰였던 건물에 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정원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곳이 바로 성 요한 기사단이 운영했던 이 병원에서 또 독특한 공간입니다. 약초를 재배했던 곳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 약재를 길렀다고 합니다. 성 요한 기사단의 의학 지식은 십자군 원정 후 성지에서 보냈던 2세기 동안 이슬람 의학과 접촉하며 크게 풍부해졌습니다. 충돌하는 문명 속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선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곳에서 중세 기사단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곳은 프랑스 기사들의 숙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수사들처럼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한 기사의 석상이 저를 맞이하네요. 중세를 살아간 무인의 기사의 숙명이 느껴지는 수도사이자 구호단이었고 기사였던 이들은 성전 회복을 위해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언제 점령당할지 모른다는 극단의 공포와 싸우며 말이죠.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은 기사들이 머물던 말 그대로 침실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시회들이 열리는 공간으로 변해 있네요.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교황청과 프랑스 왕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당한 성전 기사단과 달리
성요한 기사단은 로도스와 인근 섬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최전선에서 이슬람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곳 로도스엔 중세의 기사단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갔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베르뉴 지역의 기사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이렇게 식당으로 개조가 돼서 현실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엔 여러 문명이 충돌했고 지금은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 거리에 서 있으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옛 기사들의 어떤 기상이 느껴지네요. 근데 그들은 동시에 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 됐고요. 그 500~600년 전에 기사들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와 헌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역사가 참 더덥죠? 성지를 다시 정복하고자 1309년 로도스를 침공해 근거지를 마련했던 성요한 기사단. 그들은 이곳에 중세의 요새 도시를 만들었고 동지중해의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몰타로 근거지를 옮길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이 섬을 지키며 오스만 제국에 저항했죠. 그렇게 에게해로 통하는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